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아웅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말씀하신 화쟁사상, 그 불교에서 말하는 화쟁사상이 있어요. 근데 원효스님께서 말씀한 것보다도 불교에서 내려오는 화쟁사상 중에 육화경이 있어요. 육화경. 6가지 화합하고 공경스럽게 생활해야 될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 절에서 사실 저는 화합 성단이라 해서 절에 아차면 여러 가지 휘말릴 수가 있어. 같이 스님들이 사니까. 근데 이 육화경 중에서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경이다. 그래서 일반 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경스러울 경자예요. 이거는 경이 아니고 6가지 종류다 이런 뜻이에요. 뜻인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그 육화경에도 이치로 화합하는 말이 있고 이와 사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그 승려들의, 그러니까 이와는 좀 공부된 스님들 나름대로 거기 사는 곳에서 이게 화합해야 될 6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사화, 지금 우리같이 평범한 스님들이 살아가는데 화합하고 경계하고 공경해야 될, 조심해야 될 6가지 승단의 그런 그 화쟁사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첫째는 우리가 신구이 삼업잖아요. 신화경, 두 번째는 입으로 짓는 구화경, 세 번째는 뜻으로 짓는 의화경, 네 번째는 견화경, 개화경, 계율로, 그 다음에 5번째는 견화경, 보고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이화경, 6번째 이익되는 경인데, 우리 여러분들 몸으로 짓는 경 다 아실 거고, 제일 지금 우리가 시끄러운 게 구화경이에요. 구화경. 그러니까 시계기면 모든 게 입으로 발달해서 입으로 모든 게 일어나고 정정해요. 언론도 그렇잖아요. 지금 탄핵이다 뭐다 다 그런 게 다 입으로 벌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먹으로 해서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 언론 매체 통해서 말하다 보니까 뭐 법적으로 가고 뭐 시끄러운 건데, 이게 이 절집에서는 뭐 재물따물에 싸우지는 않아요. 트러블 있지 않고 뭐 주먹 다짐도 없고 입으로 몇 마디 하는 건데, 그게 좀 같이 살다 보니까 조금만 흐트러져도 좀 시끄러운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신도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몸으로 짓는 거는, 몸으로 져가지고 한 거는 연불로서 같이 움직이고 얘기하고 하면서 화합하라는 신화경이 있는데, 제일 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힘든 게 구화경에 입으로서 화합한다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 웃는 데서 그 사람 뒷말 하면 재밌어요. 우리 중생들은 그 사람 웃는 데서 그 사람 얘기는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성에 살아가잖아요. 누구 엄마 만나고 누구 아빠 만나고 누구 동생 만나 누구 딸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관계성에서 얘기한 얘기가 기억에 들어있다가 친한 친구나 누구 오면 막 그분 얘기하면 재밌어요. 그 사실 재밌는 거야.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거야. 우리는 희노애락을 추구하는 우리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타가도 남 얘기 막 뭐라고 하면 그냥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야. 허구라면 그게 업인지 모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그 분위기상 부모님 환경에서 배워온 게 남 얘기를 많이 하게끔 돼 있어 살아왔어요. 그래서 남 얘기는 재밌어요. 근데 절집에서 말을 해서 잘못해서 화합을 깨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많은데 주로 우리는 이제 이익보다는 같이 살면서 울려가려고 그러는데 울력 시간에 안 나오면 왜 스님 안 나와? 따지다 보면 소임사 따지다 보면 그게 구업이 되고 또 안 좋은 사람도 구업이 되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데 밖에서는 다 말로써 이익 집단에, 특히 내가 정치 얘기해서 했는데 나는 정치는 잘 몰라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겠다 저렇겠다, 이건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겉으로 언론만 믿어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텔레비도 안 보니까 그냥 인터넷 좀 보고 많은데 좀 안타깝긴. 근데 정치 세계란 정치 집단은 보통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회탄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탄, 회탄제가 뭐냐면 나는 칭찬하면서 나는 좋게 말하고 나는 칭찬하고 남을 헐뜯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편, 나는 좋고 괜찮고 다른 편, 다른 편이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당으로 해요. 다른 당은 나쁘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상존해 있기 때문에 화합이 안 돼요.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없으면 한 단계 올라가면 내가 누군데, 한 단계 올라가면 내가 장관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익이 올라서는 거고, 내가 가까운 사람이 최고의 우두머리 대통령 되면 나한테도 뭐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중생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찬, 나는 괜찮고, 이쪽은 괜찮고, 타인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좀 발음하기 힘든데, 자탄해탄제예요. 좀 발음이 힘들어요. 아무튼 간단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괜찮고, 나는 칭찬하면서, 남은 나쁘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게 싸움뿐이 안 일어나요.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입으로 화합하고 조심하고, 승단에, 여기 대중에 흐름을 깨지 말라 이런 걸 자주 강조해요. 아까 밖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신화경 몸보다는 입으로 모든 게 벌어지고 녹고 트러블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서 떠드는 언론에 비치는 게 이 입 때문이에요. 입. 기자들은 계속 직업이 기자니까 캐내야 되고 새로운 사항 캐나야 언론에 써야 보고 뭐가 오고 뭐가 그렇죠. 광고도 그렇죠. 인기가 없으면 오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자들은 캐내지. 어느 대표는 생각 없이 몇 마디 했는 게 그게 화장이 큰 짐으로 몇 마디 했다. 그게 언론에 대석특필이 나오죠. 너무너무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타산지석 우리 그런들 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공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불찰하면.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잘 안 드러나요. 그건 의업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업을 짓는 거니까 뜻으로서 같이 뜻 맞는 사람끼리 스님들이 수행하잖아요. 근데 간혹 지금 예를 들어서 작은 밑에 스님들이 독경하는 시간인데 독경 않고 막 나가는 스님이 있어요. 그럼 뜻이 안 맞다 보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화합을 깨트리는데 그래서 신구의 사법을 조심해서 화합성을 만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번째는 계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100명이 살으면 계율이 있어요. 자체 계율이 있지만 부처님이 정해진 계율이 있는데 그걸 깨뜨려서 가장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많을 때 그때는 막 우리가 자자도 하고 포살도 하고 의스님들이 불러내고 막 그래요. 그렇게 시끄러울 때도 있는데 밖에서는 이게 법으로 따지잖아요. 이분법 이게 뭐냐면 절에서는 의화경할 때는 내가 그 사람도 대보고 그 사람도 뜻도 생각해보고 나의 뜻도 생각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밖에는 안 그래요. 뭐가 발단해서 뭐가 귀에 들어오든지 기자들이 써내버리면 그걸 가지고 증거를 찾아서 누가 몇 마디 하면 그걸 이분법적으로 너는 나쁘고 난 좋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다 보면 이분적으로 모든 걸 갈라요. 가려다 보면 그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다 보면 그게 규칙이 법이자 밖에서는 법이잖아요. 규칙이 절에서는 규칙이지만 그러다 보면 그게 문제 생겨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단에서는 계율을 굉장히 또 소중하게 이겨요. 그걸 깨면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계화경 계율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는 그런 게 계화경이고요. 다섯 번째는 견화경. 견은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볼견자. 그러니까 보면서 대상을 보든 꽃을 보든 언론을 보든 뭐든 보든 그걸 보면서 공경을 화합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런 모든 견해를 제대로 봤을 때 견화경이 생기는데 우리가 삐딱하게 보면 밖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님들이 화합승단에서는 볼 때는 가능하면 바른 견해를 보라.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이 앞에 경계가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이게 공안이치로 따지면 연기법으로 따지면 그게 굳이 그 갖고 싶은 생각이 덜 나요. 근데 공안이치라든지 바른 견해를 안 보면 그게 갖고 싶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 나다 보면 내가 가져버리면 별거 아니지만 그게 어떤 도반이라는 스님이 갖고 싶었는데 누가 하자면 그게 얘기 없이 가지고 또 트러블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공안이치를 깨달아서 연기법적으로 깨달아서 바르게 보면 욕심이 덜 나고 탐착이 덜 나니까 견화견 바른 견화가 생겨서 화합을 공경하는 견화경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고요. 밖에서는 그거를 욕심으로 갈치오고 공안이치를 안 보고 내 거로 내 편을 만들려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섯 번째 견화경이고 마지막에 이화경. 이 단체가 스님들이 100명이 있지만 또 요거를 쟁점으로 해서 이익되고 대중에 이익되게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법의 연기법적으로 법의 공안이치를 보든지 연기법적으로 보면 요거를 우리가 가져야만 여기가 공부를 잘하고 스님들이 안정돼 공부 잘할 때 이럴 때는 그건 괜찮아요. 그 이화경인데 이익되게 화합하고 공경하는 의식이란 그런 경우로 그런 얘기를 해서 이화경. 그러니까 바르게 갖고 나 말고 우리 하와중생 하잖아. 하와중생. 예, 하와중생 그러잖아요. 자리이타. 나를 위해서는 상고보리 했지만 다른 분을 위해서는 자리이타. 나보다는 하와중생, 중생들을 위해서 나보다는 옆에 있는 도반들, 옆에 있는 대중을 위해서 이익되게 하는 건 그건 이화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보통 이분법적으로 너 아니면 나로 인해서 오로지 재물적으로 그런 거로 쟁취를 하는 게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언론을 보면 인터넷을 보면서 이분들 다 데려다가 교회 가서 그런 좋은 뭐가 있으면 좀 연수 좀 하고요. 또 성당에 가서 천주가 영수 좀 하고 불교에 와가지고 육화경,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그 다음에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을 좀 듣고 4박 5일이고 누가 좀 법문 얘기 잘하는 스님이 와가지고 좀 가르치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나의 그런 없이 신구의 삼업이 안 좋아졌을 때, 경계가 안 좋았을 때, 이게 그럴 때는 나야 멘토, 내가 존경할 사람, 내가 그분을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고 업이 녹을 사람을 만나서 닦고 멘토를 만나야 되니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요즘 보면서 뭐 탄핵이다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도 나오니까 이게 보는 건데 다 인연에 솔직했다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화문 다닐 때 미국이랑 이라크랑 막 싸웠잖아요. 그때 우리는 한 도반이 물어봐요. 우리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많지는 않잖아요. 알고 보면 다 관계가 있지만,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서 나비가 춤춰도 미국까지 영향을 받는다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하지만 간접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르신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는 거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않고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불자라면 스님이라면 그게 잘 해결돼서 파괴되길 바라는 그런 원을 부처님한테 갔을 때 한 번 정도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서 언론 매체 보면서 관심은 가져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좀 지나면 개인한테도 그게 파급이 올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는데 언론에 텔레비 틀으면 막 안 좋은 말 파자.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예 그런 우리가 막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또 사건을 또 크게 다루잖아요.
누구 안 좋게 되는 사건을 언론에서 안 보여줬을 때 많은 사건이 줄어들지 않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라오스에 화계에서 초등학교를 짓는다고 나보고 그 준공식에 만약에 갔어요. 근데 그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안이잖아요. 갔는데 그 사진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긴 현재 라디오는 있는데 언론 매체가 없어요. 텔레비 같은 게 약하더라고. 언론 전파 타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굴 때리고 뭐 칼로 뭐 이렇게 하고 막 악업을 짓는 게 많이 몰라요. 의식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텔레비 틀으면 막 누가 어떻게 했다는데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뭐 이런 말이 있다면 자살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면 저기 누가 크게 누구 어떻게 해서 막 문제 생기면 가서 그분이 핸드폰 거 보면 뭐 저기 슈퍼 가서 뭐 안 좋은 약품을 샀다든지 아니면 뭐 약국에 가서 뭐 샀다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약품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하다 보면 뇌리에 각인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그런 습성이 각인돼서 알게 모르게 파장이 있다 보면 여러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안 좋은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 거를 좀 정부 기관이라든지 언론 매체에서 다른 언론 매체에서 좀 제약을 해서 좀 막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호주에서 나온 지 얼마 전에 17살 이하는 인터넷 같은 거 함부로 못 하게 막는다. 그건 내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예 안 좋은 거 그런 여러 악업이 나오는 현상 찍고 막 기자들이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없이든지 줄이면 어떨까 기준점을 정해요. 쉽지 않겠죠. 지금 워낙 생활화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 일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처럼 기도하시고 생활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렇게 내 개인의 교육을 다 생각하고 공부라 생각하고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